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9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대통령 가세한 내란 특별재판부 논쟁, 위헌 둘러싼 논란 증폭이다 돼있죠. 위헌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다. 우짜는 그냥 너는 위헌이라 보고요. 마음에 안 드는 판사 바꾸기 위헌이다. 어떤 판사가 재판할지는 입법사항이다. 잘하고 자빠졌는데 이거 사법부 개입이죠. 사법부 개입입니다. 내란 재판장 압박, 대법, 사법부 독립 침해, 재판 신뢰 훼손 우려 의견 전달했다. 대법에서 나왔네. 기양하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는데요. 이재명이 저 재판 지금 저 중단돼 있죠. 다시 고하면 되겠습니다. 꼴리는들 하겠, 뭐, 지기현 맨날 이거 핑계대고 있는 지기현이고. 이재명 재판 지금 스톱돼 있죠. 다시 했으면 합니다. 관련해서 뭐 맨날 대도 안 소리 떠들고 앉아있는데. 저거 가지고 요거, 법률신문, 요즘 법률신문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짜가 지금 작업하는 것 중에 하나도 저 트럼프 해가지고 관세에 관련해가지고, 미 대법원에서 어찌될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도 뭐 법률신문 이거 뭐 영상이 좀 쓰이고 이래 되는데 하여튼간 요즘 뭐 법률신문이 많이 우짜 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갈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럽니까? 질서가 개판되니까.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죠. 오늘 40분 안 넘겨야지. 예, 이거는 윤석열의 계엄 자폭질 그리고 탄핵 내란 재판 특검 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 예상치 않은 법적 공방이 양상되고 있다. 이 누구지 근데? 예? 누구야? 홍기 대표 법무법 및 태평양 전 사법정책연구원장이네. 예, 말씀드리고 그중 하나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다. 현재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과 영장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특별영장 전담 법관을 두자는 것이다.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9인의 추천위원회를 두고 법관 후보자를 2배수 추천하여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상고심에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모두 제척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주 디테일하죠. 이제 지 꼴린다 합니다. 지 꼴린 대로. 그런데 봅시다.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는 두 차례 있었다. 광복 후 이거는 우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고 4.19 시민혁명 요거는 우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우짜 기억에는 한 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두 번이더라고요. 역시 전문가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두 번을 찍어준다. 광복 후 그리고 4.19 시민혁명 이후 두 번 모두 헌법 부칙의 근거 규정을 뒀다. 1948년에는 재헌헌법이고요. 1960년에는 제4차 개정헌법 부칙이다. 이래 됐죠. 자, 지금 이게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헌법 재헌헌법인가 아니면 1960년대 4차 개정헌법 이겁니까? 아니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지금. 재헌헌법 부칙에는 일제강점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 등이 제정됐다. 이건 우짜가 기억해가지고 말씀드린 그거고요. 1960년 개정헌법 부칙에는 부칙 3.15 부정선거와 반민주 행위자, 부정축제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상 제재를 가하기 위한 특별법, 그리고 특별재판소, 그리고 검찰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이 됐다. 이 말이죠. 두 차례 모두 기존 체계를 붕괴시키는 혁명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핵심입니다. 과거의 불법 행태를 처벌, 제재할 규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소급적 법률 제정이 불가피한 이례적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제정, 개정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민적 동의에 기반한 실체법 제정과 해당 재판을 담당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마련한 것이다. 그로부터 두세 대도 더 지난 2025년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특별재판부가 다시 거론되니 놀라울 따름이다.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하여 합헌적 민주적 계엄 해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똑같은 이런 희한한 짓이 없었다니까 윤석열이 자폭질이. 그리고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한껏 고양된 이때 기존 제도로는 도저히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을 맞이한 것도 아니다. 아니다. 헌법의 근거를 두거나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뭐 다 읽어봤자 뭐 그럴 것도 없고 우짜계 쪽으로 이미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이거 이재명이 또 뭐 가세해가지고 뭐 내란 특별재판부 이가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재명이 누굽니까?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변호사 출신인데 개념 반말아먹고 특별재판부 타령하고 자빠졌다. 대놓고 위헌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헌법 파괴 세력인지 모르겠다. 이거 관련해서 우자가 법률신문 해가지고 잠깐 읽어봤습니다. 자, 5분이나 지나갔네. 넘어가고요. 예, 대통령실 미국 러트니 협상 압박에 국익 채우선. 야, 이제 실용 외교는 때려치우고 국익 타령이나 계속하고 있네요. 네, 한유성이나 공정성에서 벗어난 협상하지 않을 건 안 한다고. 강훈식이도 이제 나서 떠드는 거야? 이거 비서실장 아니에요. 발언 하나하나 대응 부적절. 저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제 떠들고 자빠졌네. 위성락, 미국이 서두르는, 위성락 이거 패스하면 됩니다. 위성락 퍼포먼스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뭐 강훈씨가 티나고. 아, 강훈씨가 인천공항 갔다고? 인터넷 가가지고 쇼했네. 그러니까 강훈씨가 러트닉 장관의 뭔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 옆에 안 붙어 있고 지가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고 있냐? 참 희한하다 진짜. 러트닉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국익을 그놈은 또 국익 티나고 실용은 이제 실종됐고 뭐야 이거 미국과의 협상은 이제 뉴 노멀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뭐 영어 쓰면은 사람들이 억수로 그럴 것처럼 생각하긴 하는 모이네. 뉴 뭐 노멀 이 타고 이 타령을 하고 자빠지고 매번 이 그 기준이 달라지고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협상이 좋잖다. 협상하고 있긴 있냐? 니 가서 니가 쇼 했잖아 그냥. 뭐 큰 산을 넘으니 많이. 트럼프 면담 쇼나 했잖아 면담 쇼. 위성락이. 미국은 서두르는 기류가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서두르는 건지 우리나라가 그냥 해가지고 지금 똥 싸나는 거 제대로 회수 안 되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건지 나중에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EU 거는 이미 사인됐고요. 일본 거 내용 다 티나왔고요. 이제 한국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기나 치고 자빠져가지고 넘어가자. 예, 뭐야 이게 정청래하고 김병기 작은 차이 김병기 확전 자제 여당 투톱 갈등 봉합 시도. 요거는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우짜가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강선우 건에 이어서 우짜견 쪽으로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짜견 쪽으로는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이 누구하고 누구입니까? 뭐 쉽게 분리를 하면 쉽게 갈라치기를 하면 친명하고 반명끼리 해가지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막 그렇게 봅니다. 우짜견 쪽으로 넘어오고요. 넘어가고 이제 미국 전직 관리 한국 중국에 집중 한반도 과학 작전 등 변혁적 접근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 국방장관보 레터너 팟캐스트에서 주장했다. 예. 미국과 필리핀, 호주, 일본은 지난 5년간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전략적 조화가 있었고 상당한 협력이 진행 중이다. 필리핀 낀 가놓고 이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필리핀도 소모품 될 수 있는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죠? 필리핀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침공하기 전까지 해가지고 필리핀 누구 땅했습니까? 미국 땅이었죠? 네, 미국 땅 되기 전에 누구 땅했습니까? 스페인 땅이었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핀 다 버리고 갚았잖아 그냥 메가드 해가지고 탈출하고 뭐 쇼가 났잖아요. 넘어가자.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도 중국을 국가안보 문제로 위기 인식하고 있지만 주로 북한에 입중해.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요. 우리가 지역의 다른 형태의 협력에 한국을 포함하려 노력해 왔음에도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당연한 얘기고요. 이 관련해서 우자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따로 만들었고요. 레트너 놀라운 군사 강국이자 역사적 파트너로 뭐 쇼하고 자빠졌네. 지금 무슨 파트너냐? 파트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치하고 자빠졌네. 안 넘어가고요. 스커트 스나이더 나왔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를 핵심 위협으로 설정하면서 한국은 다소 딜레마에 빠졌다. 다소는 아니지. 억수로 딜레마에 빠졌다 보면 되지. 참고로 우짜는 관련 포스팅을 꽤 했는데요. 대만 관련 포스팅 했는데 대만에 일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무슨 공식적으로 조약을 맺었어요? 안보 같은 거 무슨 어떤 사인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만권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보다 뭐로 보나 관련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종 입지는 대만 사태가 해협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지 북한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확산. 스컷 스나이더가 역시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거 한반도에서의 제2전선 오픈 그 얘기입니다. 요게 누가 오픈한다? 요래 지금 스컷 스나이더가 지금 의심하는 거로 보면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에 앞서가지고 한반도에 제2전선을 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가 됩니다. 스컷 스나이더가 제대로 얘기하네.
대만 사태 발생 시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 방어에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의 국방 설계자들이 한국의 그런 역할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에 달려있다. 군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군의 지휘를 받죠. 예, 지금 전시작전권도 미군의 지휘를 받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스카 스나이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 설계자들이 한국이 그런 역할을 인정해 줄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 달려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스카 스나이드의 지금 이거 분량은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핵심을 찔러서 두 개를 갖다 딱 얘기해 버리네요. 이제 넘어가고요. 예, 김정은이 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상용무력 병진 정책 제시할 것이다. 신형전차, 전차하고 전자무기, 상용무력 현대화가 기치를 갖다 계속한다. 최종 도입 전 단계인 능동방어 체계 매우 우월. 이거 능동방어 체계까지 나왔대요. 능동방어 체계면 보나마나 탱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전폐교련 장치가 능동방어종합체, 피동방어 수단이 성과적으로 개발 도입됨에 따라 아이고 뭐 말이 어렵네. 우리 장갑무력 그러니까 탱크지. 탱크 얘기하는 거네. 탱크 아이 탱크 이거네. 예, 탱크. 뭐 이거 저 밀매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능동방어 딱 하면 바로 딱 나오죠. 탱크 뭐 이런 거 딱 나옵니다. 예, 이거 나오네. 지능형 능동방어 체계를 갖춘 신형 탱크 개발 현장. 이제 능동방어 이제 그래가지고 저 낀가 넣었다 이 말입니다. 아유 이것도 저격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거네. 예, 저격했다 이거다. 예, 그런 됩니다. 우짜는 이런 거 보고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예,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우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다시피 정은이가 북한제 당연히 북한제는 아니죠. 북한에서는 그 정도로 드론을 갖다가 미친 듯이 뽑아낼 정도의 산업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제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간에 북한제 드론 떼거지로 날아다니는 걸 갖다가 정은이가 보여준다. 그러면 우짜 개인적으로 긴장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쌀 한 가마니 이 4년 만에 22만 원을 넘었다. 농식품부 2만 5천 톤 더 푼다. 아이고 송미령이 그리 떠들었는데 쌀값 계속 오르네요. 쌀 소매 가격 작년보다 20% 올라. 송미령이 욕 많이 처먹었네. 에? 물 잔여 물량은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2주 보자. 추석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죠. 예, 추석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그 곡창지대 쪽에는 비가 내쳐오고 비가 오고 그리고 저 강원도 쪽에는 또 그 계속해서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는 그 배추 그리고 서쪽 뭐 이 전라도 충청도 이쪽에는 또 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이 우리나라에서 그 쌀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그쪽인데 쌀 나오고 이래 되죠. 이제 그 추석도 됐고 추석도 이제 저 앞두고 해가지고 추석 물가도 오를 테고 게다가 거기다가 또 뭡니까 이재명이 돈 쳐뿌려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또 있는 기고 여러모로 송미래가 욕먹을 건덕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래 됩니다. 자, 추석이 어제 되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지금 날씨는 전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수를 해야 될 때인데 비가 내리고 오늘 이거 부산도 오늘 우짜가 보자 6시인가 그때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 불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금 날씨 이 상태면요. 과일은 둘째치고 이거 아주 진짜 농사 짓는 게 어찌 될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예, 그 우짜게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상합니다. 경기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올 시즌 첫 H5형 AI 항원. 어이쿠야 이제 조류독감도 티 나오네. 예, 고병호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이거 조류독감 티 나옵니다. 아이고 조미 저 누구야 조미령이 누구야 송미령이니 아이고 골치 아프겠네. 비 오지요 가뭄에다가 이제 또 이거 저도 명절 추석 되면 또 닭 많이 쓰잖아요. 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저 어디야 저 서울하고 이쪽에는 뭐뭐 그 제사상에 닭을 쓰잖아요. 부산 이런 데는 닭을 갖다가 그 서울식을 따라하면 닭을 쓰는데 닭을 그렇게 뭐 일부러 쓰지는 않습니다. 부산 쪽에서는 닭을 갖다가 일부러 안 쓰고 부산에서는 뭐 따로 쓰는 게 있고 저 우짜 고향인 경북에서는 또 상어고기 그런 거 쓰고 또 이제 호남 쪽에는 또 다른 거 쓰죠. 우짜견 쪽으로 뭐 제사 음식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아는데 하여간 동네마다 다 다른데 이거 북한이란다 저 수도권 쪽에는 닭을 좀 많이 쓰잖아요. 제사상에다 닭을 많이 올리는데 이 닭이 이제 또 조류독감이 쳐올랐네. 예, 이러면 좀 닭값도 또 오르겠다. 또 계란값도 오르고 찌짐 붙이는데 또 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계란값도 오를 것 같다. 송미령이 고생하겠네. 넘어가고
버티면 된다. 중국의 자신감 해가지고 특파원 시선인데 특파원이 누구냐? 정성조가 특파원이에요. 이달 3일 중국의 항일전선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은 중국의 세력권을 세계에 특히 미국에 보여준 행사이기도 했다. 미국에 보여줬다 봐야겠죠. 예, 미국에 보여줬다. 정은이는 그냥 거의 뭐 우짜봉의 병풍이라 보고요. 다 필요해서 그냥 오라 한 거고 실제로는 미국을 향해서 보여준 거다.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가진 핵무기, 핵탄두 그리고 핵미사일 그러니까 저 탄도미사일 등등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거 자체는 미국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죠. 예, 고려됩니다. 관심은 정은이한테 관심이 싹 가게 해놓고 실제 보여주려는 거는 미국한테 이거 우리 이제 핵무기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게 뭐 뭐야 막간 뭐 말이 많네. 예, 그래 봅니다. 우짜계적으로는 미국을 향해서 보낸 뭐 메시지다 이렇게 보고요. 아이고 뭐 이거 뭐 말이 많네. 예, 막 이거 말이 안 돼요. 우작 관련해서 이거 뭐 관련해서 뭐 별도로 해가지고 뭐 포스팅도 했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야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디플레이션 귀신인 거죠.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거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뭐 어떻게 봐느냐. 그러니까 이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존의 마르크스, 막시즘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그거 관련해서 자 관련 포스팅 했는데, 이거는 뭐 영상 만들려면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 힘들겠다. 하여간에 중국의 디플레이션 귀신씬 중국 경제가 그게 문제죠. 예, 그래 됩니다. 우장계적으로 이미 계속 얘기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대만 침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고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안 그래도 때마침 해가지고 중국 경제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위안화 신규 대출 요거 보시면 예, 요거 renmin비 해가지고 뱅크 해가지고 그로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신규 대출 이건데 요거 신규 대출이고 요거 총 뭐 그 뭐야 사회융자 총량 뭐 이래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이거는 차트는 그냥 우자가 말씀드리려고 올려놓은 거고 빨리 말씀드립니다. 위안화 신규 대출은 7월에 마이너스 500억 위안이었는데요. 8월에 5,9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9천억 위안, 그러니까 1년 전 9천억 위안,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얼마였다? 8천억 위안이었는데, 5,900억 위안이 나왔죠. 다 모두 하회했다. 이게 되고, 덕분에 2011년 이후 월별, 그 매달마다 하는 거 신규 위안화 대출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뭐다? 소비 심리 약화와 주택 시장 장기 침체에 따른 신용 수요 약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허연거입니다. 허연거. 그리고 중국의 N2 통화 공급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7월과 똑같이 8월에도 8.8%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결제 위안화 대출 증가율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7월에 6.9%인데 8월에 6.8%로 살짝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하락하면서 어떻게 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게 되고요. 다음이어서 중국 경제의 신용과 유동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사회융자 총량, 요게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사회융자 총량은 7월에 1조 1320억 위안에서 8월에 2조 5700억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요거는 뭐 증가율로 레이트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우자는 지금 액수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입니다. 금덩이 보시면 어제 가지고 0.29%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3,642.50달러를 듭니다. 여전히 RSI 값은 오바이트 나오고 우짜견적으로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은 더 달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요거는 우짜 금덩이 관련해가지고 추가해야 될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폴란드 가지고 금 보유량 톤수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시면 2025년에 500톤이 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509톤이다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폴란드 국립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죠. 폴란드 중앙은행인데 그 공식명은 폴란드 국립은행이니까. 하여간에 폴란드 국립은행은 2025년 9월 10일에 아담 글라핀스키 총재 주재하에 벌인 이사회를 통해 공식 준비 자산에서 금 비중을 30%로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늘리는 속도, 즉 금 매입 규모와 속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글라핀스키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는 폴란드 국립은행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준비자산 관리 및 금자원 증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글로벌 혼란과 새로운 금융질서 모색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금은 국가 준비자산에 대한 유일하게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폴란드 국립은행 총재가 얘기했습니다. 이 차트에 나와 있다시피 폴란드 국립은행이 현재 들고 있는 금덩이는요. 이거는 지금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는 515톤이 넘어섰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들고 있는 금이 515톤, 금액으로는 얼마다? 2천억 질로티, 그러니까 폴란드 그 화폐죠. 화폐 돈 이름입니다. 2천억 질로티로 공식 준비 자산 총액에서 몇 퍼센트? 22%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폴란드의 공식 외환 보유액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2235억 유로 또는 폴란드 돈으로 치면은 9,530억 질로티가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은덩이죠. 은덩이를 보시면 어제 가지고 1.47%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RSI 값이 해가지고 70을 넘어가 버렸고요. 이론스 해가지고 42.1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요거 조금 더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조금 테크니컬하게 좀 말씀드리면 데일리 기준으로는 42.22달러 그리고 위클리 주간 기준으로 하면 42.26달러의 약간 저항성이 약한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제 가지고 어제란다 지난 이거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최종 캡처하는 시간에 보시면 하이가 42.45죠. 그러니까 살짝 이제 넘으려고 하다가 시원하게 넘지는 못하고 다시 내려앉았죠. 42.13 이렇게 됩니다. 우자가 약한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린 결마다 데일리 기준으로 42.22달러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은 42.26달러에 살짝 약한 저항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분간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우자견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가지고 0.11% 상승해서 97.64. 뭐 예상대로 계속해서 뭐 박스권이 계속 갇혀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라서 안 볼 수도 없고 뭐 그렇네요. 예,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해가지고 어제 0.11% 상승하는 동안 우리나라 돈은 해가지고 0.19% 달러 기준 해가지고 싸졌죠. 예, 싸졌습니다. 그래서 1달러에 1393.29원이 됩니다. 보시면 하단이 1350, 1388, 88이야? 1388, 86이네. 1386이고 위에가 1395. 얼추 한 10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10원 가까이. 역시나 또 이제 슬슬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게 되고요.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튀었네. 예, 저녁에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 끝나고 저녁에 튀었다 이게 됩니다. 자, 이제 뭐 1380원도 안 보이고요. 1370원 에이고 1350원 아이고 완전히 그거는 끝났고 이제는 1390원에 묶여가지고 여기서 계속 위로 계속 보고 있다. 완전히 똥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화 차트는 안 올리고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엔화는 어제 0.34% 싸져서 1달러에 147.688엔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크라이나 공습에 러시아 발트에 석유 수출항 마비다. 예, 들어야 되죠. 예, 여기네. 프리모르스크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해가지고 드론으로 공습했죠. 예, 여기가 우자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데, 예, 지도를 보여드린 바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예, 요래 됩니다. 요게 프리모르스크,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공격했다? 어디를 날아가서 공격했을까요? 예? 어디 하늘을 갖다가 뚫고 날아가가지고 공격했을까요? 예?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뭐, 우크라이나 가지고 러시아 땅을 날아다닙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날아다닙니까? 드론이 가지고 이 날아다닌 그 비행 거리만 보면 대충 어디서 날렸다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에스토니아 등등에서 날리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았다 그 얘기를 계속 우자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북서부 프리모르스크 러시아의 주요 해가지고 수출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가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공격받아서 선박 한 척 그리고 펌핑 스테이션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최대 석유 및 연료 수출 터미널 중 하나인
프리모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첫 번째 공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우크라이나 공격했으니까 브렌트유 좀 봐야겠죠. 브렌트유는 해가지고 1.11% 상승해가지고 1배럴에 66.97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옆으로 좀 개걸음하는 느낌인데 하여간 가격이 좀 애매하다. 이래 됩니다. 여전히 22평선은 뭐 시원하게 못 넘고 52평선 터치하고 바로 내려와 버렸네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해가지고 지금 뭐 이름 뭐 아시겠죠? 우크라이나 매체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데 우자가 왜 이걸 소개하느냐? 볼만한 게 있어서. 예, 요거 딥스테이트라고 돼 있죠. 이거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고 계속 듣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요거 친우크라이나 뭐라 해야 되나? 우리나라 치면 SNS인데 하여간에 그쪽에서 좀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예, 여기 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 전황 같은 거 리포트하고 뭐 이래 되는 친구죠. 요 링크를 딱 보면은 예, t.me 이래 돼 있죠. 예, 대강 어느 메신저를 쓴다는 거는 아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말씀드려보면 자, 러시아가 가스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다시 쿠피안스크에 침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스킬을 갖다가 바이패스, 오스킬 강을 갖다가 우회해가지고 이제 쿠피안스크에 침투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여기죠. 리만 페리시 요 근처에 가지고 가스관 입구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군이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다. 요 핵심 되는 게 뭐냐면 이 짓을 갖다가 여기 적어놨죠.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거 딥스테이트가 설명했다시피 이거 지금 파이프라인 송유관 같은 거 가스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적 진지 중앙을 갖다가 돌파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디 세 번째입니까? 예프카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 아부데예브카 여기하고요. 수자 이거는 쿠르스크에 있던 수자죠. 요 두 군데에서 이미 러시아군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적 진지 뒤쪽으로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거 이걸 했는데 요번에 지금 어디서 한다? 쿠피안스크에서 세 번째로 해가지고 또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흥미로운 말이 또 나와 있네. 쿠판스크에는 건물 중 95% 이상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그래 러시아 드론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인도주의 지원이 안 된다. 인도적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인도적 지원이 안 된다는 거는 군사, 병참 지원도 안 된다. 이 소리가 됩니다. 예, 넘어가고요. 예, 한미일 포함 43개국 러시아 드론 폴란드 침투에 심각한 우려. 아이쿠야. 예, 러시아 실수했을지도 트럼프가 얘기했고 폴란드는 러시아는 폴란드 증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 예, 그 얘기 되죠. 요것도 좀 찝찝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찝찝구리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모르겠다. 예? 여기 적어놨네요. 여기 적어놨네. 바실리 네반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해가지고 적어놨네요. 여기 해가지고 적어놓은 것처럼 폴란드 정부는 드론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날아왔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 보시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날아왔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성급히 러시아를 비난했다. 핵심이죠. 핵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날아왔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10일 저녁 러시아 부대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산업시설을 갖다가 목표로 드론을 포함한 공격을 수행했지만 폴란드 영토는 표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 이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최대 공격거리, 그러니까 비행거리죠. 비행거리는 700km를 초과하지 않으며 700km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는 물리적으로 해당 드론이 폴란드 영토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한다. 요 지금 내반자 대사가 700km라고 얘기했죠. 특정했죠. 뭡니까? 요 지금 폴란드에서 추정하는 대로 하면요. 해당 러시아 드론이 1200km를 날아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요 얘기했네. 요렇게 얘기했네요. 계산이 안 맞죠? 1200km를 날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날아갈 수 있는 거는 700km밖에 못 날아간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해가지고 한 500km는 어디서 누가 해가지고 장풍을 날려줬던 건 뭐 수가 났다. 네, 넘어가고요. 네, 살리카우크 암살 용의자 22세 남자 로빈슨 체포 트럼프는 사형해야 된다. 아이고,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 총알 잡아봐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 용의자 범행 전 커크에 반대하는 견해 주변에 밝혔다. 이 친구가 그 짓을 했다 이거죠. 에? 아이고, 이것도 옆으로 사진 찍고
별다른 내용은 없네. 예,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우자가 이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찰리 커커의 경우는요, 그냥 뭐 팍스 뉴스에서 나온 거, 팍스 뉴스 같은 그런 곳에 나오는 걸 갖다가 자기가 조금 뭐 짜집게 하든가 해가지고 계속 그냥 돌려먹는 친구다. 그 우자 기준에서는요, 미국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죠? 찰리 커크는 그나마 온건한 쪽에 속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뭐 죽었지만 하여튼간에 찰리 커크는 온건한 쪽에 속하는 친구고요. 그런 친구 보고 파시스트라고 한다. 좀 심각한데. 아이고 뭐 하여튼 심각하다 봅니다. 그래 참고로 해가지고 요 뭐 이 총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많더라고요. 우짜가 간단하게 그 우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100사로, 200사로, 300사로 뭐 이래 가지고 총 그 쏘는 거 연습하는 거 있죠? 그거 다 기억하신 상태에서 요게 지금 이 저격된 거, 그러니까 암살하는 거의 거리가 180m가 안 됩니다. 180m가 안 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140m 정도 되는데, 막 간단하게 그냥 막 퉁쳐가지고 204로에서 쐈다. 그래 생각합시다. 204로,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쐈다. 이래 하는데, 사용되는 총이 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냥용으로 쓰는 총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39경, 발음이 잘 안 되네. 39경짜리 사냥용 소총입니다. 이게 거기고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은 다 뭘 낀 겁니까? 이게 스코프, 그러니까 조준경을 낀 거죠. 이거 끼고 쏩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슴 사냥하는 친구들의 경우는요, 이거 39경짜리 소총에다가 스코프 이거 낀 곳을 쏘면요, 2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는 거의 10발 중에서 9발을 갖다가 타겟에 그냥 바로 꽂아 넣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군필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군필자들 이거 스코프 끼워가지고 쏜 적 있습니까? 우짜는 쏜 적 없습니다. 요즘은 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저격 훈련 받는 친구들은 이걸 쓰겠지요. 근데 우짜도 이거 안 해도 204로 총 쏴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그거 사기 판때기 안에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코프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코프까지 쓴다. 우리나라 군필자들도요, 군필자들도 이 정도 총에다가 이 정도 해가지고 장비 낀 거 쓴다? 그러면 얼추 다 맞춥니다. 거의 뭐 다 맞춘다 보시면 됩니다. 거리가 엄청 긴 것도 아니고요. 1km 이런 것도 아니고 200m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다. 별도의 저격 훈련을 받거나 아주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투입 안 돼도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길은지 넘어가고요. 자 S&P 500 해가지고 보시면 해가지고 또 올타임 하이 찍었죠. 해가지고 장중에 해가지고 6,600 하이 6,600 해가지고 또 신기록 세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S&P 500이 6,000을 찍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가지고 6,584 요래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했고요. 2025년 4월 이후에 이거 쭉 빠지는 데 있죠. 여기서 해가지고 쭉 계산하면은 36% 상승했고요. 미국 증시 역사상 5개월 내에 해가지고 상승한 걸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것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블룸버그 나오죠. 이거 뭐 예를 인베스코 해가지고 QQQ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QQQ입니다. 우자 그냥 툭 쳐가지고 QQQ로 할게요. 시간도 33분이나 듣고 이베스코 QQQ 뭐 ETF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줄여가서 QQQ가 지난 5개월 동안 40% 가까이 해가지고 상승했고요. 좀 전에 S&P 500은 얼마 했습니까? 4월 이후에 36%랬는데 QQQ는 지난 5개월 동안 해가지고 40% 가까이 상승했고 QQQ 인기가 좋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하락으로부터 자신의 롱 포지션을 보호하겠다.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해칭을 한다. 해칭을 한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덕분에 이 해지 비용은 2022년 하락장 여기 있죠. 2022년 하락장 이후 현재 최고치로 치솟은 상태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거 미국의 현재 돈 쓴 거 재정 적자 해가지고 나온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해가지고 미국 해가지고 돈 쓰는 게 자체가 지금 추세가 이렇게 지금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점선으로 된 거는 확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7월에 마이너스 2,910억
달러 적자에 이어서 8월에도 3,45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2025년 들어서 월간 최대 그리고 8월 기록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를 보이고요. 미국 정부의 지출은 8월에 6,89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2025 회계년도 요게 점선된 게 2025 회계년도입니다. 2025년도 회계년도 현재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11개월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9,730억 달러에 현재 달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요거 얼마나 큰 거다? 2020년 요거죠. 요 위에 있는 요 두 개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연간 적자를 갖다가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25년 8월 세수입이 얼마였다? 3,443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 이자로 얼마를 냈냐면요. 1,115억 달러나 지출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계산해 가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미국이 거둬들인 세금 1달러 중에서 32센트 이상이 퍼센테이지로는 33%가 되겠죠. 세금 1달러 중에서 32센트 이상이 부채 상환에 쓰였다는 소리고요. 1115억 달러라는 돈은 이자 1115억 달러라는 돈이 새로운 인프라 건설이나 의료 서비스 또는 학교에도 쓰이지 않고 오로지 이자 내는 데만 쓰였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이자로만 나갔냐? 그것도 아니라서 1115억 중에서 931억은 투자자 연기금,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지급한 순이자였고요. 나머지 184억은 정부 스스로 지불하는 돈, 즉 사회보장 신탁기금 같은 곳에 돈이 쓰였습니다. 돈 1115억이라는 이자 돈 이 자체가 얼마나 큰지 잠깐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8월 국방비가 830억 달러였고요. 미국의 보건 프로그램이 8월 한 달에 쓴 돈이 800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소득 보장은 600억 달러였고 미국의 제향군인 혜택은 500억 달러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교육에 쓰는 돈은 110억 달러였습니다. 즉 이자 지급 이거 1115억 달러라는 돈은요. 지금 미국의 국방비 8월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다 이 소리 됩니다. 그리고 이자 1115억 달러 이거보다 더 큰 거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1,410억 달러 그리고 사회보장에서 1,340억 달러 이제 낸 거 말고는 이거 이자 지급액보다 큰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짜식으로 싼 말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대금 갚기 위해서 매달 쉬어 빠지게 일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 어디요? 자 이건 우짜가 오늘 말씀드리는 채권 시장이 속삭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시간이 37분이 돼버렸네. 네 우짜가 해가지고 어젠가 해가지고 미국제 10년물하고 2년물 뺀 거 해가지고 스프레드 차를 말씀드리면서 뭐 리세션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4개월 후에 해가지고 리세션이 터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이 돈 뭘 보냐면 미국채 해가지고 2년물 있죠. 요 2년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패드 펀드 레이트 해가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사이의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이 스프레드를 갖다가 하는 차트인데 그래 말씀드려보지요. 2년 만기 미국채 금리 즉 수익률은 거의 항상 패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투표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드가 연방기금금리 즉 미국의 기준금리를 미국채 2년물 그러니까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거나 요 보시면 요 파란 게가 높게 올라가 있고 요게 빨간 게 뭐 이거 오렌지색이라 해야 되나?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요게 좀 내려가 있고 이렇죠. 이런 것처럼 미국채 2년물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또는 낮게 유지되거나 뭐 밑으로 들어간 것도 있으면 요 밑으로 들어가죠. 요 밑으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낮게 유지하는 것은요. 패드의 정책이 경기 사이클과 동조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고요. 즉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너무 느슨하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00년 초하고요. 2006년하고 2007년 요거는 2000년 초죠. 이게 닷컴 버블 나기 전에 있는 건데 보면 스프레드 차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2년물이 가지고 4.87%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6.67% 스프레드 차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1이 후딱 넘어가고 2% 가까이 해가지고 차이가 난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요게 2000년 닷컴 버블 때 직전이고요. 리세션 터지기 전에. 자, 요거는
2008 금융위기 전, 즉 2006년, 2007년 때인데 우자가 특정 지점에 가지고 좀 스프레드 벌어진 부분을 갖다가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을 해가지고 4.58%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펀드 레이트는 5.25% 이리 되죠. 요것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난다. 거의 1에 가깝게 해가지고 차이가 난다. 1% 가깝게, 1포인트에 가깝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면 2000년대 초와 2006년부터 2007년 당시 패드는 미국채 2년물 대비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했고, 퍼런 게 위에 올라가 있죠. 너무 높게 유지했고 경제는 압박에 무너졌었습니다. 반대로 패드가 미국채 2년물보다 금리를 낮출 때, 이렇게 낮출 때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낮출 때는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지만 해당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습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둘 간의 스프레드, 간단히 빼기하면 됩니다. 둘 간의 스프레드는 특정 이벤트 시점에서 패드와 마켓, 시장이 벌이는 줄다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이제 1년짜리, 5년짜리, 1년짜리, 그러니까 1년 차트니까 좀 보기 편하겠네요. 자, 2025년 9월 9일 기준 해가지고요. 보시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3.54%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보시면 4.33이 됐죠. 뭐 4.25에서 4.51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잡아주는 거는 4.33으로 잡습니다. 요래서 이걸 갖다 빼기 해보면 되죠. 예, 빼기 해보면 이 현재 이 둘의 스프레드 얼마입니까? 약 0.79%, 약 0.79. 그러니까 1포인트 가깝게, 1% 가깝게 해가지고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지금 이례적으로 현재 이 간격이 스프레드가 큰 상태고요. 시장은 이 간격이 벌어진다는 건 뭡니까? 시장에서 패드한테 금리 인하가 너무 느리고 작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잠깐 내렸잖아요. 요때. 요게 잠깐 내렸잖아요.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냉각돼서 적정, 페어한 정책금리가 이미 낮아졌어야 한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선행으로 미리 움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 시장은 패드한테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파월 패드가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에 기반한, 다른 말로 하면 고위질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위험이지만 BLS 미 노동통계국 일자리 수정 결과 90만 개 이상의 부풀려진 고용 데이터와 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 연체율, 그리고 서비스 고용 감소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가 수요를 되살릴 것이라고는 우자가 안 보고요.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는요. 명목 성장률이 높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었었습니다. 1970년대. 하지만 2025년 현재는 미국 가계들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경기 침체기에 가깝다는 문제가 있고요. 차이가 있고요. 따라서 패드의 진정한 선택은 금리 인하를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소하느냐, 또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미 국채 2년물이 보내는 메시지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너무 오래 기다려, 다른 말로 하면 고의로 실기하면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느냐, 요 두 가지 문제 중에 요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역사적으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 수익률의 경우가, 이게 수익률하고 연방기금금리 미국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지면, 이것도 많이 벌어져. 뭐 보면 2.54%인데 여기는 0.33%. 많이, 이거는 뭐 2% 넘게 벌어집니다. 크게 벌어질 때마다 패드는 항상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를 따라갔고요. 수익률을 따라갔고, 현재 목격되는 스프레드, 요 스프레드는 정책 입안자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미 전환점, 피벗, 모먼트, 전환점에 이미 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어떤 전환점입니까?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 이 말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연방기금금리, 미국 기준금리보다 거의 1포인트 가깝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해가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럴 때는 단순히 정책 전환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책 전환이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는 선제적 완화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사이클을 따라잡는 것이고, 패드가 더 오래 버틸수록 금리를 그것도 많이 인하해야 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자와 관련해서 B컷 얘기도 했죠. 또 다른 요약을 해보면, 정책 입안자들은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추종합니다. 추종하는 거로 항상 끝났습니다. 또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의 경우 외국인 수요 규제에 따른 매수 해지 흐름이 왜곡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은 또 특히 뭐 때문에 더 심화된다? 바젤3 이후 더 심화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패스하고요. 자, 다음 마지막 요약을 해보면 정책 전환을 하더라도 해당 정책 전환의 효과가 발동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거는 베이커 휴즈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죠.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드릴링 숫자 말씀드리기 전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데이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예비 데이터입니다. 8월에 58.2에서 9월에 55.4로 하락했고요. 현재의 경제 상황 current condition의 경우 이것도 예비인데요. 8월에 61.7에서 9월에 61.2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익스펙테이션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한 예비 요것도 예상 이것도 예비 데이터인데 8월에 55.9에서 9월에 51.8로 요것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예상치 요것도 예비 데이터인데 8월과 똑같은 4.8로 나왔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 10년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예상치 요것도 예비 데이터인데 8월에 3.5였는데 9월에 3.9%로 요거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커 휴즈의 드릴링 숫자 보시면 숫자는 보시면 539개에서 2개 2개가 더 늘었다 돼 있죠.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석유 리그 카운터 드릴링 숫자는 전주 414개에서 9월 12일 기준 9월 12일로 끝나는 주에 416개로 2개가 증가했고요. 토털 리그 카운터 전체 드릴링 숫자는 전주 537개에서 9개를 가지고 2개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천연가스에서 변동이 없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 1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